오늘 특강은 파트 7 볼 거예요. 파트 7 볼 건데, 자, 정답 키포인트는 하는 동작에 있고, 그리고 목적어에 있습니다. 우리 그 펄 5와 마찬가지로 수식어는 제거를 하고 수식어보다는, 근데 수식어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부가 정보를 조금 더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식어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포괄적인 건 동사와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했는지 할 건지, 그리고 뭐를 했는지, 우리 요게 명사 정보가 알려주겠죠. 그리고 동사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총 RC가 10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총 RC 100문장, 그 100문제를 75분 안에 풀 건데 5분은 마킹 시간이죠. 그래서 70분 동안 우리가 풀 거란 말인데 펄 5와 6가 총 46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46문제를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즉 한 문제당 1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펄 5 조금 막힐 경우에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조금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렇게만 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만 조금 매달리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조금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이중지문, 삼중지문, 펄 7 같은 거 거기서 조금 더 거기를 집중하시고 시간이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펄 5 푸는 것도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펄 1 디렉션 좀 상당히 길죠. 그 시간 동안 뭐 우리 준비할 거 없잖아. 그거 들어서 뭐 할 건데 지금 그걸로 듣기 연습할 필요 없어요. 그쵸? 우리 그 디렉션 나오는 시간에 펄 5 문제 10문제는 풀 수 있어요. 10문제에서 한 13문제는. 이렇게까지. 디렉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쵸?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뭐 LC를 마킹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시간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마킹을 한다라든지 우리 펄 5 문제를 푸는 거. 그쵸? 그리고 우리 그 펄 7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문, 삼중지문이 보통 한 3개 정도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 2시간 동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번 시험도 망한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는 끈기가 조금 부족하고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조금 뒤에서 푸는 것도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정보라는 건 뭐가 알려주죠? 명사가 알려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를 봐야 되겠죠.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분석할 때 우리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어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목적어와 그리고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8-7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목적어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온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수식어 우리가 지어놨던 수식어를 다시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주어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수식어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어 뭐를 할 건지 맨 뒤에 있어요. 목적어와 그리고 동사 할 건지 했는지 우리 동작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치사는 뭐니까? 수식어니까 이렇게 같이 지울 겁니다. 그 뒤에 만약에 수식어, 부가 정보를 물어보게 되면 지웠던 거를 다시 찾으면 되는 거지 주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2개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사와 항상 동사가 키포인트잖아.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목적어가 포인트고 이 2개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자, 회사는 오늘 오후에서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예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오후에서라는 게 뭐가 되죠? 우리 문장에서? 시간 정보가 되는 수식어가 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when을 물어보는 질문일 경우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8-7에서는 주제와 목적을 찾는 거지 언제입니까? 라는 건 많이 나오진 않죠. 연간 계획을 얘네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발표했다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작 알려준 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회사는 발표한 주체가 중요한 거 아니죠. 발표하는 건 주로 회사 또는 사람, 도익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어와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되었다라고 하는 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죠. 수동은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에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일 때는 우리 주어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럼 연간 계획이라는 아까 전에는 목적어였죠.
지금 연관 계획이라는 게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형태일 때만? 우리 수동 형태일 때만 주어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동 형태라는 건 항상 뭐가 있어야죠?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동이라는 건. 그 두 개가 뭐였죠? B 플러스 PP가 항상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구조에서는 우리 주어 봐야 된다고 안 봐야 된다고? 주어를 봐야 된다고, 성훈아. 이 구조에서는 주어를 봐야 된다고. 왜?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목적어 앞으로 와서 주어로 온 거야. 그래서 B 플러스 PP 구조에서는 우리 주어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 계획이라는 게 주어, 아까 목적어인데 주어로 나왔죠. 회의에서 역시 수식어. 볼 필요 없겠네요. 회사에 의해, 자, by the company. 수식어 맞아요? by 전치사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주겠네요. 그쵸? 발표되었다. 이거는 봐야 되고. 그쵸? 이거는 동사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수동태일 때는 주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수동태일 때는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영어권 문장에서는 우리 되었다라는 수동형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우리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줄을 그으면서 읽을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 읽긴 읽을 건데요. 우리 지문에 있으면 지문 초반 한 3문제, 4문장? 우리 단락이라고 하죠. 단락. 단락은 뭐예요? 문단.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덩어리 첫 덩어리는 반드시 읽을 거예요. 첫 덩어리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건 글의 종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첫 문단.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문단에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다 읽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이메일 같은 경우도 뭐 수신자 정보, 발신자 정보, 제목 이런 거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목, subject. 지난 시간에서 subject, 주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는 능동, 수동. 능동인데 자, 얘네가 수동태로 바뀌면 뭐를 먼저 지어줄까요? 딱 지어줄 수 있는 건 by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당한 주체, 목적어가 되는 게 원래는 목적어였던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대시라는 건 우리 접속사죠. 접속사. 그런데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대시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접속사인데 수식어인데 얘는 그냥 대 자체는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그냥 사실 정보예요. 사실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를 알려줬는지 그 사람이 알려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알려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엔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at 이하가 중요한 겁니다. 뭐를 알려줬는지.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에서 이렇게 여기 올 수 있는 자리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애들. 부사, 그쵸? 부사절, 부사구, 부사 한 단어짜리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 부사 중요하댔어요? 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부사는 쓰레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접속사를 끼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절. 절은 지운다라고 했어. 우리 수식어라고 했잖아, 접속사. 우리 수식어 종류 4가지 뭐였어요? 전, 접, to, 부사까지 지운다라고 했잖아. 접속사 수식어 맞아요? 수식어를 끼고 있는 절은 지운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얘가 주절인 거예요. 주절이라는 건 문장에 내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배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워야 되는 건요? 접속사를 끼고 있는 절을 지워야 되는 거지. 얘가 주인 문장이잖아. 얘가 주절인 거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줄을 긋는 것도 다 긋는 게 아니라 목적어 그리고 동사 수동태일 때는 주어와 동사를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that 같은 경우에는 8, 7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that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that 이하가 되는 진짜 주절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분석할 건데 자, 그런 어떤 프레지던트 하면은 뭐 사장님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토익에서는 뭐 대통령 나올 일은 없잖아. 프레지던트 하면 다 우리 그 사장님을 말하는 거죠. 사장님이 요구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요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대신 또 생략됐겠네요. 요구했다라는 사실. 그쵸? 요구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뒤에 목적어가 require 뒤에 employees라는 사람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5형식으로 나온 거죠. 맞아요? 우리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왔네요. 항상 사람이 목적어로 나왔을 때는 3형식 또는 4형식, 5형식을 우리가 4형식 또는 5형식을 우리가
그거를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적어로 employees라는 사람이 나왔죠. 근데 to submit 하라고 아니면 한 거? 하라고, submit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직원이 제출하라고 한 게 중요한 거죠. 그 대표가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항상 목적어와 동사 제출하라고. 그쵸? 그리고 그 리포트, 목적어가 되는 리포트까지 제출하라고.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앞에 나오는 주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동형으로 바꾸면요. 자, employees가 아까 목적어였어요. 우리, 그쵸? 삼형식에서는. 그런데 지금 employees라고 지금 주어로 다시 나왔어요. 수동형이 나왔죠. be 플러스 pp.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요구했냐고, 누가 요구가 되어졌냐고, 누가 요구가 받아들여졌냐고, employees라는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동사는 중요하죠. 뭐 하라고? 제출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밑줄은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대시 나타내는 거 사실 정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쵸? 뒤에 뭐를 알려줬냐가 중요한 거죠. notify 하면 말해주다 사형식이죠. 그쵸? 사람 목적어 나오고 나서 사물 목적어 나오는 사형식.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다. 그쵸? 뭐였죠? 니까 A에 말해주다. 다 까먹었구나. A에 ask는 물어보다, 요구하다, 말을 해주다. 말을 해주는 거니까, 정보를 말해주는 거니까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나서 누구에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사물 목적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사실을 그냥 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정보를 말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사물 목적어가 이어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우리 4형식 중에 주다라는, 그쵸? give, grant, A에 award, 그리고 assign 할당하다, 그리고 O에 S에 send 보내주다, 그리고 O에 offer, 그리고 F에 forward까지가 주다였고요. 말을 해주는 것도 역시 목적어가 2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말을 해주다는 anycall입니다. A에 advise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 N에, 그쵸? notice 아니죠? 항상 notify, 알려주는 거죠. notice는 알아차리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명사일 때 notice는 공지예요. 공지.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notice가 공지, 명사로는 공지고 동사로는 알아차리다. 우리 notify랑 notice 많이 헷갈리죠. 그쵸?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I에, 그쵸? inform, 다음 C에, 그쵸? convince, A에 assure, R에 remind. remain이랑 remind도 많이 헷갈리죠. remain은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remain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remain 뒤에는 우리 BSR 뒤에 become, S에 stay, seem, R에 remain 뒤에는 형용사 나온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형용사. 형용사는 분사 포함돼요? 분사 포함될 거라고 해서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했어요. 아래 remain이 아니라 remind라는 것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쵸? remind 뒤에 목적어 몇 개 올 거다? 2개 올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사람 목적어 오고 나서 사물 목적어가 올 겁니다. 라는 것까지. 자, 앞에는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employee should submit. 여기서는 employee, submit. 자, 우리 동사를 봐야 되겠죠. submit, 제출하는 거. 근데 제출하는 목적어가 되는,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겠죠. 주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런데 even if 얘는 뭐예요? 품사가 뭘까요? 우리 왜 부사야? 우리 끝에 걸 보면 안다 했잖아. 기억나? 끝에가 뭐 to, of, with 이렇게 끝나면 전치사고 끝에가 if가 오는데 if 품사 뭐예요? if 품사가 접속사죠. 끝에 보면 된다고. 다 대수로 끝나는 건 다 뭐예요?
다 접속사죠. 그쵸? if로 끝나는 것도 접속사입니다. even if, 그쵸? 부사절 접속사죠. 저 부사절 접속사라는 건 뜻이 있는 접속사예요. 대시랑 또 차이가 있죠. 대시는 뜻이 없는 우리 명사절 접속사고요. 부사절이랑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사 맞아요? 콤마 있는 거? 우리 뭐랬어? 콤마 있는 거. 접속사 끼고 있는 콤마절은 쓰레기, 부사절이잖아. 이렇게 안 볼 거라고 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안 볼 거라고. 이렇게 안 보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제출하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밑으로 긋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even if 얘가 접속사니까 이렇게 안 볼 거라고. 수식어가 되겠죠. 그쵸? 그럼 줄 거야 되는 건 employee 목적어가 제출하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거라는 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글의 종류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뭐 학생들 보니까 문제를 먼저 본 학생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 보면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 보기가 4개 나오죠. A, B, C, D. 다 긴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 문장을 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먼저 글의 종류 파악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답은 하나죠. 답은 하나인데 우리 보기는 4개인데 그 나머지 3개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쓰레기예요. 그걸 해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종류 봐야 되는 거 종류. 주로 종류는 뭐 메모랜덤 하면 얘 그냥 메모예요. 그냥 메모입니다. 메모는 그냥 노티스 어떤 공지 말하는 거겠죠. 또는 뭐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겠죠. 보통 메모나 노티스 이런 게 나오면 회사가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변경사항을 말해줘요. 보통은 변경사항이 나올 겁니다. 보통은 변경사항이 나올 거고요. 어떻게 바뀌었다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추후 공지가 되겠죠. further notice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문의 30%를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 첫 단락, 첫 문단, 문단을 보라는 거예요. 첫 문단은 우리 수신자 정보, 발신자 정보부터 제목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정보는 한 단락을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왜 거의 약간 추각해 놓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나 지금 이 얘기 할 건데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거야. 그 뒤에 세부 사항이 나오는 거지. 첫 단락에서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거의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볼 거고 지문을 우리 조금 순서대로 볼 겁니다. 우리 일단 from은 누구로부터라는 거죠. 누구로부터라는 건 얘네가 주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얘가 주체가 되는 거. 자, 근데 우리 85 같은 경우에서는 고유대명사 우리 그냥 해석도 안 하고 그냥 대문자로 적힌 거 바로 넘겨버렸는데 우리 86나 7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어떤 유추할 수가 있는 정보가 됩니다. 자, 우리 information technology 하면 뭐 정보 기술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우리 IT 말하는 거죠. IT, 그쵸? IT department 하면 부서 말하는 거죠. 지금 IT 부서, 뭐 전산 부서로부터 메일이 받아지는 거죠. 그쵸? 누구에게? 모든 전 직원들에게 제목 반드시 중요하죠. 서비스 노티스 하면 서비스 공지, 뭔가 서비스가 바뀔 거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일단 뭐 어떤 IT 전선에 관한 내용을, 전선에 관한 걸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딱 첫 문단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In order to further enhance 하기 위해 in order to 하기 위해 further 조금 더 enhance 우리가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거 고유명사로 나왔죠. 굳이 브로드밴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전역에 우리 인터넷 전역의 서비스를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쵸? 일단 주제가 목적이 나왔네요. 목적 나온 거 맞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바로 첫 문장에 바로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실행할 거다. A series of 하면 많은이죠. O of 구조의 많은, 그쵸? A lot of, a number of, 그리고 a collection of, 그쵸? 그리고 a selection of도 많은이죠. 우리가 이게 많은이란 뜻일 걸 유추를 못한 걸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a range of 이런 거, a diversity of 우리는 많은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diversity 다양한이니까. 근데 an array of 얘도 역시 많은이란 뜻이죠. 그렇죠?
자, 많은 업그레이드를 우리는 실행할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에게. 그리고 날짜 정보는 수식어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일단 주제와 목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라는 시간 수식어, 시간 정보까지. 그쵸? 이렇게 첫 문장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일단 종류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지문, 첫 문단, 그리고 어떤 부가 정보까지 다 볼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는 표를 조금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표가 제일 중요해요. 표에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쵸? 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문을 볼 겁니다. 라고 써요. 우리 기사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어려요. 용어가 어려요. 용어가. 우리 신문 어렵지 않아요? 신문 봐도.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를 쓰거든. 그쵸?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를 쓰는데 거기 그 정보는 명사예요. 명사. 고유 명사가 나오고 근데 고유 명사 우리 해석 안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어떤 뭐 지질세포라는 거. 지질세포. 이런 뭐 세포 이름인데 그런 건 우리가 이거는 패러프리즈 제 표현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걔가 하고는 고유 명사, 고유 이름이니까. 그런 거 해석하고 그런 단어를 우리 article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그 다 외울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명사는. 맞아요? 무조건 동사를 봐야 됩니다. 그쵸? 동사, 어떤 동작에 초점을 봐야 되는 거. 명사, 목적어가, 그 고유 명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단어 모른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어려운 단어, 뭐 화학 용어, 전문 용어를 전혀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알겠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첫 문장에 주제문이 다 드러나게 되죠. 알리게 되었습니다라든지. 그리고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단락을 나눠져 있지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줄거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건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의 동그라미 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8.5에서 진짜 동사 찾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쵸? 우리 그래서 줄거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동사 키포인트가 된 동사의 동그라미 치면서 기사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더 볼 겁니다. 그쵸? 이제 기사문은 이렇게 고유 명사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냥 여러 개 나온 거죠. 글이 여러 개. 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온 건데 역시 글이 내용이 여러 개니까 뭐 처음에는 광고문이었다가 두 번째는 어떤 요건에 관한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마지막에는 어떤 대표가 한마디 하는 소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얘네들마다 다 그런데 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마다. 얘네가 이중, 삼중 지문이라고 해서 얘네 전체가 주제가 하나라는 건 아니죠. 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글마다 다 주제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글마다 다 초반부는 다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중 지문이든 삼중 지문이든 다 따로따로 분리된 패스지이기 때문에 얘네도 주제를 봐야 되고 얘네도 주제를 다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계 문제가 조금 어렵죠. 연계 문제. 그렇죠?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에 있는 정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중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우리가 한 5문제씩 이어서 나올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동사와 목적어의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키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주로 구인 광고가 많이 나오죠. advertisement, 그쵸? 구인 광고를 위한 그런 요건이 구인 광고에서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자격 요건이 되겠죠. 자격 요건.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 경로 또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하는 직업이나 직책, 당신은 이런 일을 떠맡게 될 겁니다. take care of, 이것을 다룰 겁니다. take responsibility, 이런 것에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넣어봐야 되겠죠. job advertisement라고 하면 구인 구직 광고라고 하면 자격 요건 나올 거고, 그렇죠?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될 건지, 그리고 하는 일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조금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청 많이 홍보를 하겠죠. 우리 제품이 이렇게도 하고 주로 세일 기간 또는 세일 기간하고 또 어떤 혜택을 얘기 많이 하죠. 혜택이라는 건 보증 기간, 워런티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했을 경우는
우리 배송 지연된 원인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배송이 지연되는 원인 이런 것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 배송이 지연되었는지. 그럼 employee strike 하면 employee strike 직원 파업이 되겠죠. 그죠? 직원 파업. 이런 것들 또는 temporarily closed 임시 휴업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 조금 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 우리 도메인에서 나오죠. 이메일 도메인이. 우리 이메일 도메인이 같으면 우리 서로 같은 동료를 말하는 거고요. 이메일 도메인이 다르면 다른 분야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도메인만 봐도. 그렇죠? 도메인이라는 거 뭐 골뱅이 네이버 뭐 이런 거 근데 뭐 한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다 도메인이 다르다라는 거 그죠? 보통 회사에서는 같은 이메일 계정을 써요. 뭐 네이버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그 계정이 있습니다. 회사 계정이 그죠? 그리고 행사 공지 같은 거는 보통 주로 변경사항도 많이 나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목적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글의 종류를 먼저 본다라고 했습니다. 종류 먼저 보고 첫 문단은 바로 읽을 거라고 했어요. 쭉 다 읽을 거고 동사와 목적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주어 누가 했는지 안 물어볼 거예요. 누가 이걸 한 겁니까? 물어보는 경우 없습니다. 8-7에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동사와 목적어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풀어볼게요.
자, 매겨서 앞에 맞는 개수 적어 볼게요. 몇 번? 별거 아니었는데, 맞죠? 맞는 개수? 오? 오? 맨 마지막 거 먹었던.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맞는 개수? 5개요. 맞는 개수? 오. 오. 오케이. 맞는 개수요? 오. 키포인트만 딱 잡았으면 됐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키포인트는 목적어, 우리 동사 잡으면 된댔잖아. 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advertisement. 광고네요, 광고. 그죠, 광고. 광고 볼 건데, beyond your expectations 하면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expectation 하면 기대라는 명사인데, beyond가 어떤 우리 기대를 뛰어넘다 이렇게도 collocation 많이 되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제목인 거죠. 그죠? 제목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제목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첫 문단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얘는 문장 넣기예요. 문장 넣기 유형. 문장 넣기 유형은 우리 제일 먼저 할 거예요. 문장 넣기 유형 먼저 풀 겁니다. 알겠죠? 우리 약간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뭐 1, 2, 3, 4 뭐 이런 게 보인다, 그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문장 넣기 유형이구나 했을 때는 문장 넣기 유형을 먼저 볼 겁니다, 그쵸? 얘네는 해석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 문장이 넣어야 될 위치가 뭡니까? 얘네는 해석할 필요도 없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쵸?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려면 얘를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previous customer service 하면 이전의 고객의 서비스의 경험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네요. 경험이 is prepared 뭐예요? PPP네요. 선호가 되어집니다라는 거. 선호가 되어진다. 자, 이 말은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직업이나 어떤 구직 광고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키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조금 우대사항인 거지. 자, 우대사항이라는 건 필수가 아닌 거죠. 얘는 우대사항을 말해요. 필수사항은 required가 얘가 필수예요. 그쵸? required 요구되어진다라는 거면 요구되어지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required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4년제 대학이 이상이 요구가 되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4년제 대학 졸업이 bachelor's degree 맞아요? 이거는 지금 내용이랑 중요한 거 아닌데 bachelor's degree가 required 되면 얘가 필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2년제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4년제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 4년제가 나와야지만 지원이 자격이 갖춰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근무했던 경험은 우대사항인 거지 필수는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풀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would you like to? want to랑 같은 거죠. 그쵸? want to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cut down, 줄이고 싶습니까? 당신의 commute 하면 통근을 말하는 거죠. 통근 시간을 말하는 거죠. 통근 시간 조금 cut down, 줄이고 싶니? to just 10 minutes? 야, 그냥 10분만으로, 그냥 10분 동안 단축해서 네 통근 시간 줄이고 싶니? 라는 우리 바로 뒷칸에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시사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시어라는 건 가리키는 거죠. 이것 저것 뭐 this, that 또는 뭐 it 그쵸? 이런 것들이 왜 앞에 나온 걸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사 더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더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거, 그것은 할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정관사 보이는 거 있어요? 따로 보이는 거 더라든지 this, that 이런 게 정관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용을 보는데 어쨌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일반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 자, by ing가 어떻게 해석되죠? 전치사 by ing 하면 함으로써, 그쵸? 함으로써. 자, 됨으로써 one of our affiliate 하면 affiliate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지금 명사로 나왔어요. 명사로는 뭐 계열사, 뭐 회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 가끔 나오는 어휘라서 조금 보고 가는 거예요. 동사로는 연관하다.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겠죠. 계열사. 그쵸? 뭔가 연관된 connected 혹은 related 연관된 계열사. 이건 좀 자주 나오는 어휘라서 본 겁니다.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을 당신의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work around your life. 네 삶에 맞춰서, 삶의 주위에 맞춰서 너는 네 스케줄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역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뭔가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떤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야 우리가 빈칸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2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볼 건데 우리 앞문장을 봐야 되겠죠. 자, 당신은 강하게 필요할 겁니다. 컴퓨터 스킬, 컴퓨터 사용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PC 능력 그리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화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조용한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조용한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뭔가 지원 자격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해주고 있죠.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일단 체크하고요. 안 되는 건 이렇게 닫아버리면 되겠죠? 일단 될 것 같은 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세모 표시할 거라고 했어요.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세모 표시하고 마지막 4번까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자, 4번을 볼 건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게 아니라 앞문장 또는 뒷문장을 볼 거라서 주로 저는 앞문장을 많이 봐요. 그쵸? 앞문장을 봅니다. 자, 앞문장에 지금 어떤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쵸? 우리 이거 부사니까 안 볼 거라고 했어요. 그죠? 콤마 찍고 나오면 부사니까 뭐 추가 정보를 위해서 어쨌든 안 볼 건데요. feel free. 그냥 편하게 느끼고 연락 주세요. contact. 연락하세요. 우리의 본사로요. 맨 앞에서 본사로요. 지금 본사 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쵸? toll free 하면 우리 수신자 부담 요금 안 되는 거. 그쵸? 그리고 뭐 이런 사이트가 나와 있네. 그쵸? 우리 그 도메인도 잘 봐야 된다라고 해서 도메인 나왔으면 어떤 사이트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도메인 하나 더 나와 있고 URL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쵸? 어쨌든 여기는 지금 우리 contact information 개인 정보. 그쵸? 어떤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지 우리 지원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말해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답은 3번이 맞네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160번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고 자, 우리 첫 문장을 볼 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그쵸? 여기까지 봤고 by ing가 됨으로써라고 했는데 지금 대문자가 나와 있어요. 그쵸? 대문자. 다 대문자. 그리고 수식어는 안 볼 거라고 했어요. 자, beyond가 뛰어넘다, 뛰어넘는 이라는 어떤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지금 대문자로 얘는 고유명사죠. beyond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맞아요. 여기 낚이면 안 되겠죠. beyond라는 회사 이름 어쨌든 수식어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뭐 고유 명사의 어떤 멤버가 됨으로써 어쨌든 얘는 그리고 수식어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맞아요? 그쵸? 수식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뭐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mfort of your home. 그쵸? 당신의 of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수식어로 나왔긴 하지만 당신의 집이라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재택근무 말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첫 문단은 다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는 무조건 다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다 간략하게 조금 상세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조금 축약시켜서 우리 정보를 추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no suite. 정장 아니고요. no commute. 너 통근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뭐 suit가 뭐 attire 이렇게 제 표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정장 말하는 거죠.
We have great opportunities 하면 굉장한 그 기회가 많고요. 뭐가 어떤 기회 가능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로부터? 뭐 superior online retailer 어떤 뛰어난 온라인의 그런 소매점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회가 가능합니다. Well known 잘 알려진 분사죠 분사 형용 분사죠. 잘 알려진 어떤 standing lines of products 어차피 수식어 지워줄 겁니다. 그쵸? 수식어 지워줄 거고 The world's largest 뭐 세계에서 가장 큰 telecommunications 얘가 또 키포인트 키워드였네요. 그쵸? 전화로 우리 뭐 통신수단으로 우리 전화 상담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쵸? 우리 전화 상담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첫 문단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뭐 얘는 어차피 다 수식어죠. 그리고 and 접속사가 가진 수식어 이렇게 끊어줄 거고 키포인트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읽다 보면은 키포인트가 딱 되는 단어를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 한 158번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문단만 우리가 다 읽어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 넣기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파악이 됐습니다. 자, 158번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우리 의문사를 다 잡아야 되죠. 당연히. where를 잡을 겁니다. 맞아요? 의문사 잡을 거죠. 그리고 where will employee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re이죠. where만 잡아도 될 겁니다. advertised position 하면 광고된 그런 position 하면 자리, 공석을 말하는 거, 공석. 어디에 우리 지원될 거냐, 어디에 그 고용이 될 거냐, where만 잡아도 괜찮겠네요. 고용이 될 겁니까? 하면 굉장히 우리 renowned company 하면 renowned가 우리 항상 사람을 수식하는 우리 형용사라고 했어요. 뛰어난, 잘 알려진. 그런데 우리 토익에서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 그리고 회사, 상민 괜찮아. 회사 그리고 사람까지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renowned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회사도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 했죠. 토익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beyond head office 한 beyond가 또 역시 대문자로 나왔죠. beyond라는 회사의 본사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답은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첫 문단만 봐도 풀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풀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how are interested people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이 instruct 지원이 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원이 될 겁니까? 그 일에 지원을 어떤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지원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지금 다 by ing 하면 함으로써 자, 우리 이거는 조금 안 풀리는 문제였네요. 그런데 우리 보기를 조금 더 볼게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going to beyond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려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또는 URL. 그쵸? 맞아요? 그리고 calling 하면 전화하는 거니까 숫자,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번호를 우리가 조금 유추하고 그 정보가 만약 숫자가 요구되어지는 건 보기면 숫자가 있는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visiting 하면 방문하는 거니까 주소가 나와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주소, 번지. 역시 숫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by phoning 하면 여기로부터 전화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역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숫자나 우리 도메인이 나온 정보가 있는 문단을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그런데 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워진 부사를 봐야 되겠네요. 전화는 어떨 때만 다른 정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른 정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요.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라고 했어요. 뭐 할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요게 낚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to apply online. 온라인으로 지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문해래요. 여기 사이트를. 그럼 답은 A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60번은 마무리 됐어요. 그쵸? 넘어갑니다. 자, 2중 3중 질문인데, 자, advertisement, 우리 광고문이고요. text message 하면 문자 하는 거고, and email 이렇게 볼 건데, 우리 제목, 일단 제목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open summer courses 하면 열린다, 열립니다, 열립니다. summer, 여름에 어떤 강좌, 뭐 그런 과목이 열립니다. becoming a chef, 뭐가 되기 위한?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열립니다. summer, 근데 이거 제목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했어. summer 1년에 한 번입니다. 그쵸? 우리 근데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쵸? 우리 시기를 물어보는 게 있어서 얼마나 자주 개최가 됩니까? 답은 annual이었습니다. 맞죠? 이런 걸 또 제목까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want to do more than just make dinner? 그냥 뭐 저녁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하고 싶습니까? 조금 더, 뭔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건 광고 글이죠, 사실. 그쵸? 자, 그리고 want to try creating fine cuisine 하면 조금 더 fine 하면 고급의 어떤 요리, cuisine 하면 요리죠, 요리. 요리를 조금 더 try creating, 만들어보고 싶은 걸 시도해보고 싶습니까? Impress your friends and family. Impress. 감동을 주세요. 당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감동 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간이 나와 있죠. 기간이 고유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Institute 하면 기간이 되죠. 기간. 어쨌든 이름인 거고요. 기간은 is offering 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A short series of 하면 a series of. 여기서 short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수식어입니다. A series of 하면 많은. 그쵸? A series of 많은 classes 하면 많은 수업을 제공합니다. 약간 짧은 많은 그런 수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짤막한. 그쵸? 그리고 novice chef 하면 조금 더 novice 하면 좀 더 그 나은 그런 유명한 좀 뛰어난 셰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요. 그리고 여기 센터에서요. 그리고 더 instructor 하면 강사는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삽입구죠. 삽입구. 콤마. 얘는 그냥 이렇게 지운다라고 했어요. 8-5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쨌든 instructor는 얘예요. who. 어떤 사람 has graciously volunteered his time. 그 약간 자원봉사.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강사가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헤드 셰프래요. 우두머리의 그런 셰프입니다. 어디서요? 뭐 이런 장소에서요. 아틀란타에 있는 장소에서요. 이렇게 하고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표를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Saturdays래요. Saturdays 하면 토요일마다. 그렇죠? 뭐 every Saturday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날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그럼 마지막 토요일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시간은요. 2시간 반입니다. 2.5 hour.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one and a half hour. 그래. 이렇게 조금 더 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시간 반, 1시간 반. 그리고 age 하면 limited age. 거기에 제한된 나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limited age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제한된 나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제한이 아니라 15명까지만 우리가 allowed it, 수용이 됩니다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료가 아닙니다. 요금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재료가 포함된다. 요리 재료는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이 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럼 이렇게 쭉 넘어갔으면 우리 두 번째 지문을 볼게요. 우리가 지문이 2개든 3개든 주제는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를 또 봐야 되겠죠. 쭉 넘어갑니다.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수신자 정보, 발신자 정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수신자 정보, 발신자 정보 중요한데, 자, from 하면 여기서는 누구로부터니까 얘가 편지의 주인이 되겠네요. 그럼 주어로 I로 나올 수가 있겠죠. 얘가 I겠네요. 맞아요. 누구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에게니까 you, 주어인 you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날짜도 사실 조금 더 봐야 돼요. 언제 받았는지 시간까지도 조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July 20th 하면 이렇게 7월 20일인 것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just a quick note. 그냥 빨리 말해줄게. 빨리 알려줄게. as usual. 평소처럼. The printed ad. 얘가 키포인트네요. The printed ad. 하면 advertisement 줄임말이죠. ad. 광고. 출력된 광고 looks great. 좋아 보여. I wonder. 나 궁금한데 if인지 아닌지. 여기서 if는
가능성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whether가 같은 뜻으로 나왔어요. 그쵸? 인지 아닌지. 너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 궁금해. I could ask a favor this year. 내가 다시 이번 달에도 이번 연에도 뭔가 조금 더 호의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조금 궁금해 라고 했어요. 근데 could you 하면 could you 해줄 수 있습니까? 를 하는 거죠. 해줄 수 있습니까?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거죠. 요청이 말하는 요청이 되는 거죠. 요청. include 자, 포함할 수가 있습니까? the web address 우리 그 URL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요. 약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고유 명사의 다이닝, 고유 명사까지 우리가 얘네 우리 주소 좀 올릴 수 있을까? 주소는 이거야.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나 정말 감사할 건데.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Drop me, 나 내려줘. 나 drop me, 나에게 날려줘. drop me, 날려줘. an email when you get a chance. 너 시간 있을 때 나한테 이메일 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쭉 넘어갈 겁니다. from 누구로부터는 얘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 도메인. 그렇죠? 다른 회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봤죠. 우리 같은 자, 우리 걸든 램지라는 램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잭슨이 나왔는데 여기도 또 중복이 돼요. 잭슨이 나오고 또 램지가 나오죠. 어쨌든 우리 그 텍스트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보냈으니까 너 시간 있을 때 이메일 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은 아까 전에 약간 광고업 쪽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메시지 보낸 사람은 요청하는 약간 고객의 입장이었어요. 좀 웹사이트를 추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추었으니까요. 주제까지, 제목까지 봐야 되겠죠. 웹 업로드 하면 우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겠네요. 램지 안녕. 야, 당연하지. I'd be more than happy to. 야, 행복하다 하는 걸 넘어서 나 정말 좋아. 그냥 별 수식어 쓰레기죠. 해주겠다. sure만 봐도 되겠네요. 그쵸? What I'm thinking for next year is that 내가 내년에 기대하는 것은 that 이하다라는 게 중요하죠. that 이하다. that 이하가 나 중요하게 생각해. We could post photos. post가 게시하다. 맞아요. 게시하다. 게시하다. photos 하면 사진을 게시할 수 있어. of the course. 그 강좌에 대해서. 그리고 I'll take a bunch of pictures. a bunch of 역시 a series of 같은. 그쵸? 많은 a bunch of pictures. 그리고 나는 많은 사진을 찍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 어떤 것이 업로드 할 건지, 업로드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한다면 we could also include some pictures. 야, 우리는 다른 그 사진도 포함시킬 거야.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의 사진. 그리고 정보까지도 우리는 올릴 수가 있을 거야. 정보도 올리고 사진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쵸? It's the least I could do. 이건 최소한의 거야. 나 이상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쵸? It's the least I could do for your volunteer support at your center. 그 센터에 대해서 너가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거고 난 더 해줄 수 있어 라는 거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짧으니까 마지막에 다 읽어보면 되겠네요. 야, 우리 근데 talk it over. 우리 조금 나중에 얘기하는 게 어때? The last day of class. 우리 수업의 마지막 날에 더 얘기하는 게 어때? How about? 제안이죠. 그죠? How about 하는 게 어떻습니까? Let me know. 알려줘. If you have some time. 너 시간이 있다면 나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191번까지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what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implied. 부가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은 거는 suggested 또는 inferred. 이렇게 나오면 그냥 추론하는 건데 추론 문제는 사실 우리가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실 정보예요, 얘는 사실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우리 혼자 예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문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근거해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일 것 같습니까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course, 그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수업에 대한 사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nnual event 하면 연간에 열리는 이벤트이다. 우리 아까 summer 봤죠? summer 1년 한 번이잖아요. 바로 답이었네요. 그쵸? 그리고 the instructor is new this year.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냥 우리 자원자라는 것만 알았지 이 사람이 처음 왔습니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it does not have 뭐 enough participants 하면 뭐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 없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답은 A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192번도 한번 풀어지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at입니까? purpose,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텍스트 메시지의 목적이 뭡니까? 근데 우리 텍스트 메시지 짧으니까 보고 넘어갔어요. 그쵸? 근데 to, 하기 위해서, 그쵸? register 하면 등록하다, 등록하기 위해서 complain, 어떤 불평을 등록하기 위해서 아니었고요. 그쵸? 우리 사진 우리 웹사이트 올리면 안 되라고 제안을 했죠. 그쵸? 요청을 한 거였죠. request a change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죠? 맞죠? 근데 가장 베스트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C는 correct an error 하면 error 수정하기 위해 아니었고요. promote 하면 자 promote 뒤에 사람이 나오면 승진이고요. 사물이 나오면 홍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나왔네요. 그쵸?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답은 B였네요. 그쵸? 자 193번도 풀어지는지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자 뭡니까? 미스터 잭슨이 이번 달 올해 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할 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까지 풀어질 수가 있네요. 그쵸? upload some pictures. 올린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출력한대요. 애들을. 아니었죠. 그리고 change class. 우리 방 바꾼다라는 말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쵸? 194번까지 풀어질 수도 있는지 볼게요. 뭡니까? 요청한 게 뭡니까? propose. 요청한 게 뭡니까? 내년에 요청한 게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읽어봤어야 됐겠네요. 아니지. 자, work as a chef. 이런 거 나온 적 없죠? 그쵸? 그리고 expand community center 하면 우리 커뮤니티 센터를 확장하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리고 help advertise a restaurant. 우리가 내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사진 올려줄 수도 있고 정보도 올려줄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렇다란 말은 조금 더 우리 광고를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사 바꾸라는 말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문제도 풀어주는지 볼게요. 우리 지문 다 안 읽은 거 맞아요? 진짜 질문 다 짧게 읽었어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다 풀어지네요. 자, 언제입니까? 램시가 잭슨에게 얘기하고 싶은 날짜가 when, 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수업 마지막 날에 얘기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언제였어요? 그쵸, 20일이었네요. 이렇게까지. 자, 우리 굳이 다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글의 종류 볼 거고 그리고 정보, 표를 반드시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